네,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책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고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 책 자체는 뭐 여기 청소년 필독서라고 하지만은 어른들이 읽어도 좀 기후에 대한 심각성,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은 좀 기후 위기에 맞설 수 있는지 대응하는 방법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청소년 필독서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지구를 살리는 기후 위기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이경영.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전기차 이 기후 위기 이 부분이었거든요.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전기차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배달시킨 치킨 상자 속 기름 종이는 이물질도 묻고 여러 재질이 섞여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전기버스나 전기택시를 타본 적이 있나요?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전기차를 늘리는 데 적극적입니다. 2020년 전 세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전년보다 43%나 증가하여 1,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감소했지만 전기차의 비중은 오히려 70%나 증가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은 총 80TWh로 전체 전력 소비에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도입이 더 확대되면 전기차는 2025년에 7천만 대, 2030년에는 2억 3천만 대로 총 자동차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양도 많아지겠죠. 휘발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전기로 충전하는 차로 바꾸는 것은 기후변화 대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1PCC 오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약 14%가 수송 부분에서 배출됩니다. 우리나라도 수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환경 자동차,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자동차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의 외관은 철로 만듭니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탄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순위 1위와 7위가 바로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같은 제철회사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는 리튬이나 코발트라는 광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리튬은 주로 칠레에서,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고 우리는 수입해서 이용합니다. 광산에서 채굴하고 우리나라까지 운반하는데도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승용차마다 4개씩 있는 타이어 생산도 마찬가지요. 전기차를 움직이려면 전기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기는 아직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고 핵 연료에서 20% 정도를 얻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와 핵 연료에서 얻는 전기로 충전하는 자동차를 과연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MIT 우종렬 박사와 삼성경제연구소 안중학 수석연구원 등의 2017년 논문에 따르면 화석 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률이 높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에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고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철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기차 수가 무작정 늘어나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의 숫자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처럼 전기차는 다른 에너지와 함께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바꾸기 전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생산 과정에서 탄소 줄이기, 자동차의 이동거리 줄이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소차는 친환경, 문제는 수소를 만드는 방법.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세계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과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대기 중 75%를 차지하고 물에도 포함되어 있어 매우 흔한 원소입니다. 그러니 고갈될 염려도 없고 세계 어디서나 얻을 수 있습니다. 기체지만 액체로 바꿀 수도 있고 압력을 가해 부피를 줄일 수도 있어서 저장이나 운반이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이용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실가스 발생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느냐는 것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소가 지구상의 흔한 원소이긴 하지만 순수한 수소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소 자체를 얻기 위해서는 수소 화합물에 에너지를 가해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현재 수소의 대부분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이 방식은 생산 비용은 저렴하지만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핵 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수소를 얻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핑크 수소라고 부르죠. 온실가스 발생은 적지만 방사능이나 핵 폐기물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수소를 친환경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방사능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이 도입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필바라 사막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만들어 수소를 생산하는 대규모 설비를 건설 중입니다. 석탄 발전과 핵 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빠르게 보급하는 것이 친환경 사회로 가는 길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 이 책을 낭독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필독서이고요. 기후환경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라면 이 책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